행진하면 안 됩니까? 아, 정말 골치 아프다, 이거. 아니, 지금 이 집회대에서 쉽지가 않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지난 3월 1일 3일절날 정당한 집회 신고를 내고 우리가 또 1순위인데, 우리한테 소원이 크다고 그냥 그 가까운 거리에서, 30m 그 가까운 거리에서 소음 투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3.1절 집회를 망가뜨렸어요. 지금 이 소음 투쟁하는 말입니다. 이건 그 100 넘어가 100 넘어 100데시벨 넘어갑니다. 지금 경찰이 이걸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집회를 못하게 만들고 있어. 지금 하며 행진도 못하게 하고 있어. 우리서 행진을 먼저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경찰관 여러분, 정보관님 안 계세요?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심해. 지금 집회는 못할 정도야. 지금 저 앞에서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피 부는 상황이 들어서 우리는 가는 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들은 지금 현재 총선에서 이백석을 하자. 그리고 가는 길은 결국은 함께 가는 길이 된다. 그 길은 무슨 길이냐?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경찰까지도 저들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군포리 집회를 갖다가 발의하고 말이야. 아니, 이게 말 됩니까, 이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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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특정! 경찰! 아니, 그 3.1절 때 그 많던 국본주의 경찰이 다 어디갔어? 이거 너무 불합리하고 말이야. 아니, 우리가 윤석열을 불편한다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탄압하면 돼? 저 경찰 어디 계십니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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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집회를 못할 정도는 이거. 아니, 우리 우리 행진 나갑시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야, 국방! 나 순간에 행진 나가자고요. 아니, 우리 행진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집회도 못하게 하고. 최소한도 우리가 행진을 안 나간다고 하면은 집회 환경을 만들어줄 거 아니야. 집회 환경도 안 만들어주고 우리 모두 행진도 못하게 하고. 이게 말 되는 거야? 뭘 정부가 나왔습니까? 국방 담당 정부가 나오세요! 국방 담당 정부관이 오세요! 아니, 우리가 행진을 안 나가면은 집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아니, 이게 우리 최대야, 이게 최대. 그게 너무 커, 저쪽이. 아니, 너무 커가지고, 지금 집회를 못할 정도 아닙니까, 지금? 아니, 중요한 10가지도 지금 집회를 못하는데, 이게 할 수 있어? 자, 우리 행진 갔다 와서 할게요. 아니, 우리 행진 나가겠습니다, 우리. 빨리 좀 꺼서
도와드리라고 해서 군이란 말이라서 최소한도 우리 집회하시는 환경을 만들어줄 거 아니야. 아니 우리 행진 나간다니까 지금. 아니 정말 아니 우리가 행진을 안 나가겠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집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거야. 찌끄러워서 집회가 안 돼. 제 얘기가 불합리합니까? 네. 아니 사람이 아니 지금 쪽수대로 가는 거야? 대한민국에서요. 아니 스크린이 아니라 지금 저쪽이 너무 커요 지금요. 에? 아니야 저쪽 메인에서 오는 소리가 너무 크다니까 아니야 지금. 참나. 아니 지금 이게 집회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여러분 동지 여러분 저 집회를 할 수 있어요? 환경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너무 크다고 지금. 우리가 해서 집회 장소도 아닌 말로 양보해줬어. 행진도 우리가 고충 안 당했어. 그럼 최소한 우리 집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우리 뭐라고 집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진을 갔다 올게요. 우리가 먼저 갈게요. 아니 보고해서 우리가 행진 먼저 갔다 오겠다 이거지. 또 집회해야지 우리는요. 할 수 없지 그냥 그 자체가. 아니 지금 저쪽에 소형이 너무 커서 행진을 아니 집회를 못할 정도예요 지금. 그러면 그때도 우리 알았어요. 우리 싸우도 알았을 테니까. 자 보세요 지금 시끄럽잖아. 우리가 커요? 아니 그 3.1절 때는 우리를 갖다가 그 주저 먹듯이 말이야 하더니 그때는 뭐야 그건 진짜. 소음 측정도 아니야 대표님 아니야 지금 지금 속 가서 재정은 줄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다고. 진짜 만의 경우에 이렇게 하면요 다음 8.15 집회뿐만 아니라 그때는 우리는 절대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난 3.1절 날 그래 우리한테 와가지고 집회를 못하겠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럼 나한테 와가지고 측정거리가 뭔지 아세요? 40m를 내가 집에 재봤어요. 30m 가까운 곳에 해놓고서 우리 3천원 집에 못했잖아요. 소음을 좀 줄이라고 그래요 가서. 지금 안 된다니까. 집회를 어떻게 해. 내가 그래서 이걸 좀 내가 땡기대로 집회를 할 수 없다니까. 지금 여기까지 들어온다니까. 피해자 얘기 없는데 그건 가해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그럼요. 충분히 줄일 수 있다니까요.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저 뒤에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뒤에 들리세요? 시작합시다. 저, 손에 양국장님, 양지국장님, 손에 보는 날도 있고 들 보는 날도 있고 세상 살이 그래. 양국장, 그 뒤에 다 들리죠? 양지국장, 뒤에 들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네. 좀 조금만 더 줄이면 되는데. 왜, 정광훈! 소리 지르라! 너 선지자라며! 선지자가 어떻게 소음을 키우냐! 빨리 벗어야지! 왜, 정광훈! 소음이 너무 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저기 소리를 더 키워줘 갖다가 시작합시다. 양지영 국장님, 들립니다. 양 국장님, 그냥 하자. 시작합시다. 그냥 시작하자.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모도하기에 집중 좀 해주시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과 자유민주주의 재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그 어떤 선거도 불법이며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등 부정기현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지난 4.15 총선은 옮길 수 없는 부정의 진보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으며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로서 4.15 총선은 원천 무효입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모든 법안 원천 무효입니다. 선거는 법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선거의 부정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반역과 반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중앙선관위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오늘 박정희 광장 대한문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이 나라를 구할 전사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탄핵의 진실, 대한민국의 현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유혁명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 사람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제사 등 공사관계로
바쁘신데도 중국 공산당 북한의 주고 국가반란 탄핵 세력의 족한을 먹고 이 나라를 바로 세기 위한 일념으로 함께해 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연설자 및 단체장 및 주요 인사 또는 국분 이사님께서는 무대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화 대표님 올라오시고요. 네. 연정원 이사님, 네. 송 회장님 올라오시고요. 네.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정 파괴, 체제 전복, 부정선거는 합법을 가정한 체제 전복 완성으로 부정선거 근본적 대책 없는 선거 의미 없다. 북한 중국 공산당 추종 종북조약 세력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선전선동 심리적 유탄,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 목적의 5.18 광주 매학제 개헌, 검증되지 않는 성분도 밝히지 않은 위험물질 주입교탄, 사실보도 유튜브 계정 폭파 등 5.18 특별법 폐지, 체제전복, 더불어민주당, 5.18 국힘당, 민노총, 정교조, 종북자익 독재국가 파괴세력 물러가라. 탄핵무효, 헌정보건, 통신무장, 대한민국의 전세가 되자 대한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대요 경력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야.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앞으로 오십시오. 2016년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불법과 사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편 받지 않았으며 헌정 논란도 없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시며 감금 상태에 있으십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청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 맞춰서 4절까지 힘차게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쟁 위협스럽고 자유도 인권도 없는 북한소수만도 현재 자유당국의 철맹국 미합중에 대하여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국과 일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Who throws bright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Oh, let we walk, walk together on three strings, and the children grow, the rusty in air, till proof of the night. And the flag was still there. Oh, say God, 다음은 소설 및 홍련영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탄핵 불법 파면에 한가하다 돌아가신 송열사 오인 및 애국열사 사인과 6.25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모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전에 감사합니다. 송 회장님, 조영원 대표님, 염재원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국민교육헌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근면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동 민주 정신에 특별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이리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공기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절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네, 뒤에 잘 들리시죠? 네, 다음은 주건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저께 29일이죠. 오후 2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북한 고려원 방지 목적의 국회 이전, 수도 이전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일 월요일날입니다.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마찬가지로 국힘당 당사 앞에 가서 이 국힘당의 국회 이전과 수도 이전 문제를 우리가 또 규탄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내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래까 받으셨죠?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자, 같이 좀 나눠주실래요? 같이 좀 나눠주세요. 같이. 한꺼번에 가. 저 뒤로 가셔가지고, 더 나눠주실래요? 다 받으셨죠? 네. 자, 1페이지, 나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사항. 한동훈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3월 27일 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고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 세종시 정치행정 수도 완성과 서여의도 고도 제한 및 여의도 인접구인 마포, 영등포, 동작 지역 규제 해제를 통한 약협을 약속했다. 근데 이제 야당인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반대를 해야 되는데요. 쌍수를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수도 이전 문제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법에 의해서 이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습법에 의해서 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를 이전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위헌 결정이 내렸고 또 이들은 현재 수도를 이전하는 이 책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여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는데 그러면 세종시 정치는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는 어떤 모습이고 세종시 정치는 어떤 모습인가? 그 뒤에 이 프린트를 좀 회색으로 처리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국회를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3조 6천 원입니다.
3조 6천억 원.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신축하는데 3,8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가 있고 또 저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인 용산에 들어와서 국군의 주임으로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그 국군의 안방을 다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쓰질 않아 용산도 그냥 그 나름대로 세종시에다가 분원을 만들어가지고 아닌 말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대통령 집무실도 이전한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들은 이전을 왜 할까? 왜 저들은 국회의사에 그 어마어마한 10만 평위에다가 어마어마한 초첨단 시설로 아주 훌륭한 건물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다 쓰지 않고 세종시로 가겠다. 이것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을 지방화시키겠다. 서울을 그냥 변방으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도는 세종시에서 서울은 지방입니다. 결론은 이들은 그 뒤에 북한 고려원방제를 하기 위한 그 저희가 깔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2022년도 9월달에 한국정치학회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그리고 10월 9일날 12월 초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 결과가 뭐냐? 연방형 단일국가. 연방형 단일국가는요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지방 정권화 시켜서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복속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고려연방제 목적의 국회 이전, 수도 이전 규탄, 국방과 올인코리아, 제주 4.3 사건 재정립 12년대, 클린선거 시민운동, 진격의 변호사들 등이 참여하고 수도 이전 반대 국민운동이 주최 주관하는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규탄 집회가 어저께 오후 2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마찬가지로 규탄 집회하는데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희 국군이. 근데 이 성명서를 저희들이 이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종시로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 이전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사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10만 평의 대지 위에 넓고 최고의 시설로 6년의 공사기간 끝에 1975년 9월 1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공 테이프를 끊으신 역사적인 건물이다. 2024년 3월 27일 국민의힘 한동훈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여의도 지역의 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아주 무책임한 발언으로서 자다가 봉창을 돌리는 소리다. 당원이 선출한 당대표를 혁신위를 만들어 내보내고 정체성이 의심한 자들로 주류 비대를 구성하고 비서실장과 공관위원장이 친중세력, 불법 사기 탄핵, 국가 반란 탄핵 세력이며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비대위원장에 과연 이자가 헌법을 모르며 국회 이전에 대하여 개헌을 해야 하는 2004년 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몰랐을까? 실수였는지 불법이 몸에 밴 것인지 아니면 반대한민국 세력으로부터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두 분의 영웅이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계승보다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수조 원의 국민 열세를 북한에 지원하여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으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위험에 처하게 만든 김대중을 추종하고 북한이 매년 성대하게 기념하는 5.18을 신주 모시듯이 하고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 5.18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게 만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5.18 정치 세력은 현재 국회의사당이 비좁은 것도 아니며 시설이 난 것도 아니고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도 편리하고 국가 대기관에 거물러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남쪽 변방 지역으로 옮기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2022년 12월 권영세 통일부의 한반도 통일방안 요역 결과인 북한의 통일방안과 같은 연방형 단일국가 고려연방제를 수행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맞살이 아닌가? 서울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장소이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국민적 돈이나 절차도 없이 청와대를 공원화시키고 3,800억 원 이상 예산의 청와대 규모의 대통령 집무실과 3조 6천억 원 이상의 예산 여의도 의사당 2배 규모의 국회의사당을 세종시에 추진하는 것은 천도를 전제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본원의 세종 이전 계획 실행을 위한 국회 규칙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놓고 탄핵으로 헌정을 파괴했듯이 이제는 아예 헌법을 무시하면서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북한 고려연방제에 복속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저희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이요, 대한민국 반대한민국 세력을 공천하여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탄핵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서 부정선거를 자행하여온 선관위에 대한 수사나 조사 요구도 하지 않은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4.15 선거물 소송 기각 대법원의 범죄적 판결문 50억 뇌물 사건의 배째라 무효 선고 의료대란 초래 이적세력 문재인 방치 등은 법치가 실종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청와대 고원화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세종시 이전과 국회 세종시 이전 문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면서 서울을 지방화시키고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복속하겠다는 저희와 같은 성격의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대한민국의 전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자정기능인 선거가 공정과 투명성을 상실하여 국민의 주권이 강탈당했는데도 수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방치시키고 있으며 헌법 보유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핵심 수단 중에 하나인 관외 사전선거를 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한 이적 세력 문재인을 구속도 하지 않고 5명 자살 의혹과 수조 원의 대장동 사건의 주범도 인신을 구속하지도 않으면서 껍데기는 자유, 한미동맹 등 우파 핵심 아젠다로 피리 부는 사람을 비판적 선별 지지가 아닌 분별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 자유파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빨리 깨어나서 자유롭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북한 살인독재 고려연방제에 복속시키려는 험만 자유 미국 한미동맹으로 유장하고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을 몰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체제를 수호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막는데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3월 29일 태극경명 국민노동부. 자, 다음 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요, 윤석열이가 왜 사전투표만 할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때 많은 대한민국 애국자들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촉구 고발장들을 냈어요. 근데 검찰총장이면서도 이것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본인이 경주에서 대통령 유세 중에 부정선거를, 대통령에 당선되면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선거 공약은요, 프린트된 것만이 선거 공약이 아닙니다. 그 당사자가 유세 중에 발언한 그 내용도 선거 공약입니다. 그러면 선거 공약은 부정선거는 수사나 조사하지 않고 자기가 입으로는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로 옮기겠다는 그거는 선거 공약이라고 지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바로 윤석열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편 보겠습니다. 6페이지. 이 6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림이, 앞에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그 사나이가 피리를 불고 뒤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6년 8월 17일 날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들인데요, 이 옆에서 따라가면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소리치고 달려도, 그러니까 옆에서 따라가면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소리치고 말려도 말리는 사람을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피리 부는 사람의 피리 소리에 취하여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애국에 대한 모든 판단의 기준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인 대한민국이 기준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끝은 파멸 뿐일 것입니다. 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 앞에 그 그림 위에 보시면요, 껍데기만 자유, 한미동맹 등 우파의 핵심 아젠다로 피리 부는 사람을 비판적 선별 지지가 아닌 분별 없이 맹목적으로 낭떠러지로 따라가는 자유우파 국민 앞에서 선동, 삐끼에 활용하는 시민단체, 유튜버,
주요 인사들, 예를 들어서 주요 인사라고 한다면은 목사, 여기는 제가 빠뜨렸는데요. 목사, 교수, 변호사, 전직 판검사, 전직 장차관, 전직 공무원, 퇴역장성 및 군인 등 대한민국의 이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지금 이 피 부는 사나이 옆에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저들이 얘기하는, 즉 내년 200석을 만들자, 총선에서 이기자, 당연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프레임으로 짜진 속에서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겠습니까? 아무래도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좀 너무 나갔네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한 말씀은 일단은 리셋 치워주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우파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을 지지하겠죠. 네, 문제는 뭐냐? 문제는 현재 부정선거라는 하나의 패와 그 다음에 공천권을 장악해서 그 반대한민국 성향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공천을 했다는 또 공천권. 그러니까 공천권이라는 그 한 패. 이 두 가지 패는요, 꽃놀이패입니다. 이 꽃놀이패를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들이 무모하게 아주 상당한 진도를 낼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스팔트 활동을 하면서 항상 궁금하고 의문난 게 무엇이냐면은 왜 한나라당이, 왜 신한국당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정체성이 없는 자들을 주로 공천을 할까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나중에 언제 되면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다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느냐고 이 국민의힘이나 아무튼 정당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근데 탄핵 과정에서 아스팔트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깨는데요, 이 머리가 부서지는 것 같았었어요. 이 깨달음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든 빨갱이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권타, 이리로 가면 낭떠러지다.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게 바로 이 현실입니다. 자, 6페이지 5번 단체제 인사 공천 대한민국 헌법 위배. 이는 우리 자유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체제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공천에 반대한민국 성향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를 공천한다고 한다면 이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법 전문가 아닌 사람도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부정해도 다 무효입니다. 왜? 첫 번째는 부정선거, 두 번째 반체제 인사들을 공천한 겁니다. 그럼 반대한민국 세력 반체 인사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국회에서 개정을 발의하고 그 국회에서 법률을 발의한 것들은 과연
자유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한 법입니까? 법이 아니죠. 자, 6번째요. 주권을 강탈당한 대한민국 국민이여 깨어나라. 여러분들은 주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 됐습니다. 그냥 저 뒷간에 이 서고에 그냥 문서라서 이제 다 처박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선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뒷배가 있는 5.18 세력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권 없습니다. 주권도 없는 사람들이 국회를 뽑겠다는 말이야! 이게 말이 돼요? 국회를 뽑으려면 주권을 찾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은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을 찾으십시다. 주권을 찾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 내비게이션 역할, 나치판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중요한 의무이고 역할입니다. 제가 합리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어요.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지금 국민의힘이 존재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할까요? 존재하는 것은 자유민체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그 정당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김대중을 추종하는 정당이 존재할까요? 여쭤보겠습니다. 김대중을 추종하는 정당, 이 정당들을 추종한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번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의 7항.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헌법은 파살되었으며 국민은 주권을 강탈당했다. 헌법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은 이걸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 헌정 파괴고 체제 전복입니다. 그 증거 부정선거입니다. 그 증거 50억 100자란 부정선거입니다. 그 증거 4.15 부정선거 4.15 총선 무소속 대법원이 기각한 범죄적 파기문입니다. 그런 증거가 자원 넘치는데 대한민국이 정상이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상이라고, 대한민국의 선거가 정상이라고 아침만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불만 켜고 매일 보시는 게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만 보고 전부 다 선전, 삐끼저들 국민을 기만하는 그 세력들의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이 영혼을 다 빼앗긴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요, 국회 이전, 수도 이전, 그리고 이제 개헌, 그 다음에 연방대개헌, 어느 누구나 저항 못합니다. 왜? 양심을 팔아버리고 영혼을 전부 다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 전광판이나 서울시내 주요 전광판이나 또는 유튜브 등 아주 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는 뭐냐? 의사를 악마화시키고 의사를 나쁘게 이렇게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들의 이 의사대란이 이 의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파업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인데 이 문제는요 아주 적은 문제입니다. 이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파괴입니다.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쏠림으로써 그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가지 않고 이공계로 가지 않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퇴보가 되고 과학기술이 퇴보되니까 많은 기업들이 상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수출도 못하고 판매하면서 길을 망가지고 길을 망가지면 고용청취가 되고 고용청취가 되면 사회가 변하고 결국은 국가가 마는 겁니다. 지난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의사협회한테 의사협회랑 26번을 대화했답니다. 그 26번을 대화하는데 한 번도 2,000명 증원에 대한 얘기를 안 했대요. 2월 6일 날 처음 얘기했답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기업에서 상품 하나를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제조, 생산 라인, 그 다음에 자재과, 총무과 모든 관련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도 나름대로 하나하나 이 타스크를 정해서 정합니다. 그 회의를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설사 여기서 못하는 건 외주로 어떨 것이냐, 또 디자인 회의도 하고 제품 생산 회의도 하고 개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이 운명과도 관련된 건강보험과도 관련되고 의사 2,000명 증원하는데 그냥 2,000명 증원했다, 너희들 안 하면 다 내가 정지야 하면 뭐 정지시킨다니까 우리 그만둘래, 우리 군대 가겠다, 군대 간다니까 군대도 못 가게 가지고 그래 우리 미국 가서 의사할래, 또 미국도 못 가게 하고 완전 무소불위의 독점이다. 저도 맨 처음에 의사를 비판했어요, 처음에.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그 의사들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 9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박근혜 대통령 현재 감금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요,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못 내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감금 상태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회고에다가 최순실 내용을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의 책임을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전가할 만한 그런 인성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회고는요 철저하게 기획 유전했는 겁니다. 자, 11페이지 국제정세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날 러시아 모스크바시 의각 크로코스 시트라는 공연장에서 이 테러범들이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현재 어린이 5명을 포함해서 14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테러범 4명을 포함한 합계 11명을
이 붙잡아가지고 집단 테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러시아보다는 우리의 현맹국이고 우방국은 미국이죠. 그러나 러시아는 공산 국가가 아닙니다. 그만큼 또 러시아는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상당한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오늘날 K2 전차나 또는 뭐 자주포 등, 그 다음에 전차, 그 다음에 현무 대공 미사일, 하여튼 대한민국의 많은 군사 기술과 그 다음에 그 로켓 기술의 엔진 기술들도 러시아로부터 많이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당시에 시장 지배율이 1위였고, 그 다음에 보일러도 경동 보일러가 시장 지배율 1위였습니다. 가전, 이것도 대한민국이 시장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그만큼 이 러시아에서는요, 한국을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해서 이 대한민국 상품을 아주 많이 사줬습니다. 특히 예전에 이 크림반도 그 문제 때문에 제재를 당할 때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러시아의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한 그러한 이 우위 때문에, 그러니까 우회의 관계로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크게 아주 우호적으로 판단한 거죠. 더구나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이 지금 오늘날에 러시아가 저렇게 경제 발전을 하게 된 데는 박정희 대통령 모델로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본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모든 팁을 가져와라 하면서 본인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오늘날 경제개발의 그 모델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이 불의로 테러로 이 사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중상을 당하신 분들에게 정말 위로의 그 말씀을 올리고 또 이 명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네. 예, 테러는 우리가 부정해야 되고, 테러 문제는 강경하게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모양새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아주 모양새 이상하게 돌아갔죠. 예, 모스크바 테러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쪽이 연관된 증거가 포착됐다고 러시아의 사건 조사위원회가 밝혔답니다. 28일 날 이 구금된 테러범들에게 압수한 기술 장비와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와 연루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북한과 러시아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에는요,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로 가거나 또는 러시아의 원유가 북한에 오거나 이런 이 거래가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현금이 30억 달러가 넘어갔죠. 네, 현금을 지원하면서 이 본의 아니게 이게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나 사태, 그리고 대만 문제, 이렇게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그러한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사실 저희들의 운명은 우리들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외교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 외교를 지혜롭게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종북 좌익 세력들이 미국과 뭔가 딜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또는 뭐 그쪽에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지원, 뭐, 그 다음에 미국과 이 일본과의 관계도 하지만, 그러나 또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이들이 연방제로 가는 데 있어서의 뭔가 여러 가지 그게 딜이 있지 않았나. 물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그 의혹이 상당히 짙어요. 네. 이상으로 주요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햇빛이 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들은 나의 조국 길이 내리라. 예, 다음은 오린 코리아, 오린 방송의 조영환 대표님 모시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네. 이제 3월달도 다 돼가고, 대한민국의 22대 국회의원 총선 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화문 광장에서 영어가 고생하고 있네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영어를 가르쳐 놓으니까 오늘 강화문 광장 저 앞에 영어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쪽에서부터 돌아왔습니다. 유행가를 크게 틀어놓은 집회, 운동권 노래를 크게 틀어놓은 집회,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은 집회, 또 군가를 틀어놓은 집회,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대통령이 사라지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한민국의 얼굴인 광화문 광장은 자기 꼴리는 대로 지나치는 인간들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난장판! 이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성과 그들의 위대성과 그들의 애국심을 반증하는 현상이 바로 오늘 광화문 광장이 난장판이 되었는 거, 한국인들에게 잘못된 과잉 민주화, 잘못된 자유를 주니까 대한민국의 얼굴 한복판에 유행가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온갖 운동권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의 얼굴에 녹칠동칠 대한민국 얼굴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종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 대한민국 보수 정통 전두환 대통령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4.19의 난장판을 정리하기 나와서 9월 군사혁명을 한 박정희 대통령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김재규 정서화일당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에 의해서 경상도당, 전라도당, 충청도당 나와서 대통령 하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친 여러분, 서울의 범이 서울의 범입니까? 사이공의 범입니까? 평양의 범입니까? 여러분, 평양의 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까 국민교육원장처럼 공익과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자기 절제를 하면서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자유를 책임성 있게 표현하는 책임성 있는 공중, 책임성 있는 국민 다 사라지고 동지인지 동료 시민인지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보수 우익 세력도 없어졌고 자유민주 시민도 없어졌고 자기 멋대로 종교를 팔아, 민주를 팔아, 복지를 팔아, 평화를 팔아, 자유를 팔아 깽판치는 군중인간들, 무자격적 깽판꾼들 밖에 이 땅에 국민들 중에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촛불 깽판꾼, 촛불 사기꾼, 촛불 난동꾼, 촛불 조작 수사의 상징이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촛불 반란법의 상징이 문재인,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민주화는 책임성 있는 시민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들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이고, 그것이 촛불난동이고, 그것이 좌익 검사들 사법 반란이고, 그것이 조중동 언론 반란이고, 그것이 국회 안에 있는 민주파리 빨갱이들의 정치 반란이고, 아스팔트 시민단체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책임없는 반란을 민주라고, 책임없는 반란을 자유라고 하는 반란의 자유, 배반의 자유, 망국의 자유만 있지, 나라를 생각하는 성숙한 자유시민들은 사기 탄핵할 때, 촛불 난동에 대한민국이 북사름을 당할 때, 대한민국 체제가 전복될 때 국민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아스팔트 나오는 국민 중에 여기에 대한문에 모인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성숙한 시민이고, 광화문에 민낯총 나와 있고, 무슨 종교인들 나와 있고, 짝퉁 보수들 나와 있고, 전부 망국의 귀패들, 망국의 유령들이 아비규환을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화문이 망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저기 목사들 목소리 있지요? 내가 태어나서 아비규환, 아귀, 내가 아귀가 뭔지 몰랐다니까요. 아비규환이 뭔지 몰랐는데 저쪽에 목사들이 여러분, 이게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는 목소리는 목소리, 태도, 자세 딱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모습 여러분 떠오릅니까? 여지부동의 자세로서 촛불, 폭풍, 횃불 난동꾼들, 민주화 난동할 때 전두환 대통령 보안사령관에서 여러분 발표하는 거 봤지요? 딱 보자마자 흔들리지 않는 부처님이 하나 딱 나타나 있는 거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연설하는 거 봤지요? 요지부동에 키가 조금 적은 전형적인 대한민국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연설하는 거 봤지요? 이재명이 여러 손 들고 연설하는 거 봤지요? 한동훈이 연설 봤지요? 윤석열 도리도리 하는 거 봤지요? 연설을 듣지 않아도 그들의 자세만 보면은 아, 이놈들 까딱까딱 하면서 나라를 말아먹고 보수를 괴멸시키고 도리도리 하면서 나라를 흔들겠구나.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육아 전에, 법과 전에 도인들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촛불 세력이 딱 나오자마자 남노당 반란이구나,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때 연설하는 거 보면은, 연설을 보면은 불안합니까? 얼마나 딱 단정한 한국의 여성이 입장을 발표하잖아요.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입만 벌리면은 구라를 치는 민주파리 사기꾼들이 민주화를 완전히 시켜버리고 산업화 보수우익 세력이 씨가 마르니까 광화문 광장이 아수라장 아기들의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망국의 정거를 따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을 보고 민주화로 대한민국이 우업천지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못한 사람은 한국이 아니고 남조선 놈입니다. 남조선 놈.
오늘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짓말쟁이들, 착각도 모르는 거짓말쟁이들, 법치의 이름으로 무법천진을 이 촛불 여당 야당 태극기 짝퉁 보수 이놈들 모습만 보고도 나라가 망했다는 걸 파악할 정도가 돼야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 뭐 여당 야당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아 무슨 운동권 공천 주사파 공천 좌빨 공천하는 거 맞지요? 뭐 200석 해가지고 5.18 헌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연방제 통일할 일이 있나? 200석이든 뭐 350석이 나오든 뭐 그게 차이가 난다고. 저기 200석 만들자고 와. 인민의힘을 200석 만들겠다고. 이미 선거는 대한민국 위장우파가 심판받는 것으로 대충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총선이 끝나면은 우리는 여당이 이기든 촛불이 이기든 위장우파가 이기든 태극기가 이기든 이미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 청와대를 지키고 수도 서울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실을 지키고 법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 세력은 국회 안에서 10%도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번 총선이 끝나면은 대한민국에 4.19나 5.18 같은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짝퉁 보수 반란 좌익 짝퉁 우파 여러분 정치인들을 믿지 말고 조중동도 믿지 말고 여기 우리가 대한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기다. 사기 탄핵은 반란이다. 반란은 무효가 된다.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촛불난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우파 정권을 타도한 지금 여당 야당 앞으로 뽑힐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도 따르지 말고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말을 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탄핵 무효 사기 탄핵은 안 된다. 거짓말 선동도 안 된다. 그리고 촛불 반란도 안 된다. 태극기 변절도 안 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신으로 민주파리 사기꾼들을 척결한다는 그 정신으로 마음 자세를 단단히 먹고 다가오는 총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서는 안 된다는 그 정도의 규모의 태극기 애국자들이 다시 결집해야만이 촛불난동으로 사기 탄핵으로 조중동 거짓 선동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보수 우파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SNS도 살아있습니다. 미국도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을 혐오하는 밑바닥 국민들은 나라에 광운광장에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난장판이 벌어지고 민주화는 자격 없는 반란 세력이라는 걸 국민들이 깨닫는 사람들이 밑바닥에 국민의 절반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자기 탄핵 세력에게 뭉치라고 하지만은 나는 그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국본에서 외치는 사기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되고 발조수사범 한동훈 윤석열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옹이 게임을 할 게 아니고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태극기 혁명 애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신문으로서 따라와 줘야 될 겁니다. 지금 민주파리 더불어노동당, 지금 태극기 파리 인민의힘, 전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게 대적하는 민주파리 남노동 세력이라고 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본에서만큼이라도 우리 100여 명이 많더라도 정신줄을 놓지 아니하고 100여 명이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청와대 파괴범, 서울수도 파괴범, 의료계 파괴범, 이공계 파괴범, 대한민국 법치와 안보와 외교를 파괴하는 여당, 야당,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 이 촛불 남동 세력을 우리가 대적하면은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있고 국민도 있습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되고 새로운 민주화에서 망가진 나라는 태극기 애국 혁명 분해에서 다시 한번 부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론이나 어중이 떠중이를 얘기 듣지 말고 이 국본에서 배운 탄핵이 얼마나 불법이고 날조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 정국인지 4.19 때보다 더 혼란이고 그리하여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고 5.18 때보다 더 혼란되고 그리하여 전두환 대통령보다 더 강골 우익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고 촛불남동으로 쓰러진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승만급 대통령이 이승만급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수십만 수백만 명을 싸워서 무찌른 이승만급 대통령 지도자가 태극기 혁명군 우리가 작은 이승만이 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의지가 없는 짝퉁 보수 따라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이후에 쓰러진 대한민국을 여러분 태극기 혁명으로 다시 세워 이 광화문 광장을 미치광이들의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을 막아냅시다, 여러분. 그리하여 청와대를 대한민국 대통령궁으로 만듭시다. 어디다가 수고로 이전하고 국방부를 어디다 저 개판으로 만들고 있어, 윤석열. 한동훈 너희들은 촛불 빨갱이들의 불확실한 이야, 이놈들아. 국민이 왕이라는 우리는 왕과 같은 심장을 가지고 판단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짝퉁 태극기, 짝퉁 촛불 이 민주파리 망국노들을 적결합시다. 적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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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탄핵 반란범들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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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말씀해 주신 우리 어린 코리아, 어린 방송 조영환 대표께 격려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 백두산TV 이 인품이 아주 훌륭하신 우리 구성재 대표님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집회가 있어서 소란스럽습니다. 자,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40대의 애국 유튜버가 체포당했습니다. 그 애국 유튜버는 부정선거 진상규명운동을 줄기차게 해오던 아주 애국 투사이십니다. 이분이 체포된 이유는 사전투표소에다가 영상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이유입니다. 영상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두 가지, 건조물 침입죄, 또 하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운동을 하셨고 2022년 대선 때도 부정선거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분명하다, 사전투표 인원이 대폭 조작됐다, 2022년 총선 대선 때도 마찬가지다 라는 증거를 가지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이번 총선에서도 22대 총선에서도 또 사전투표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날 조짐을 느끼시고 아마 전국적으로 10여 곳 15곳 내의 곳에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장치를 설치한 모양입니다. 이분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을 잡으려다가 체포된 겁니다. 야, 기가 찹니다, 여러분. 2020년부터 무려 4년 동안 도둑놈을 안 잡고 있다가 도둑놈을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사전투표소에다가 카메라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던 애국투사가 체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 이게 지금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어떤 놈이 범죄자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진실한 대한민국 편입니까?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은, 이 윤석열 정권은 2020년 부정선거가 일어난 후에도 윤석열 자신이 이를 수사할 수 있는 지검장, 검찰총장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가짜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 난 후에도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사전투표소 내인지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다가 카메라 장치를 설치한 사람을 체포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카메라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느냐? 사전투표소 특정 사전투표소에 몇 명이나 들어가는가를 실측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제기 위해서 이 영상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굴을 촬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출입하는 사람의 발을 촬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건조물 침입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동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인간도장 훔치고 땅 문서 훔치고 다 훔쳤습니다. 그래서 또 도둑이 들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각각 동네 어기어기에 카메라 장치를 설치하다가 이 사람이 잡힌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천사와 악마가 뒤집어진 겁니다. 이분 지금 인터넷에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꼭 석방 탄원서에 사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 기도하면서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4월 10일 날 사전투표에서 아니면 전투표에서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어날 개연성이 훨씬 더 짙다라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번 선거의 초점은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의 초점은 도대체 부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는 무려 수산에 따르면 수백만 표, 의석으로 따지면은 60석 내외, 투표자 수로 따지면은 최소한 300만 명 내외라는 부정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1대가 불법 국회가 되었으며 이 좌빨, 종목 친중 좌빨이 장악한 불법 국회가 탄생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문화일보에 제 끝면 전면에 바로 직전면에 커다란 5단 통광고가 실렸습니다. 5단 통광고. 5단 통광고를 실은 사람의 주체는 애국단체들입니다. 애국단체 이곳 저곳에서 윤석열한테 경고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 대표자는 노재봉 전 교수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노태우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하고 국무총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광고에 따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일어났는데도 날 것 같은데도 방치한다면 그 부정으로 인해서 이번 총선에서 참패해서 퇴진하는 내려오는 비극적인 일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경고한다 라는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야 윤석열 너 때문에 네가 수사 안 해서 이번에 또 사전투표 일어난다 그러면 또 진다 그러면 너 내려와야 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내려오는 게 이제 시간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기가 검사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란 가짜 대통령제에 취임해서도 그렇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부정선거 결국은 한다 만다 하더니 이 꼴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처럼 총선에서 또 부정이 일어나면
윤석열은 두말할 거 없이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지나온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어릴 때, 젊었을 때 무엇을 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법 탄핵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과 협잡을 해서 특검의 멤버로 들어와서 대통령과 대통령 강요들을 조사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고 감사합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들을 협박하고 공갈초사 보사부 장관 문영표를 마음대로 구속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윤석열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정선거 수사할 일이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이런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꿈깨야 됩니다. 꿈깨.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저렇게 앉아 있으니 더 큰 문제가 생각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나라가 순탄하게 발전되기를, 번영하기를, 진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란이 일어나거나 혼란이 일어나거나 별난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별난이 안 일어난다고, 혼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부정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정이 발생해서 또 국회가 좌빨의 붉은 소나기에 들어가서 그걸 징지로 해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행정부, 경찰, 검찰을 쥐고 다시 흔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 이 엄연한 심각한 질문, 우리는 곧 맞닥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법치를 세워야 됩니다. 이 나라의 합법적 정통성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과 사기와 불법을 저지른 방치한 인간들, 범죄자들 모두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 조국, 윤석열, 우리는 역사의 법정에, 시민의 법정에 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4월 10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정이 일어나서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큰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합법적인 정통성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합법적인 정통성, 쉽게 얘기해서 합법적인 옥새를 들고 있는 분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존경하건 말건 그거는 관계없는 겁니다. 2016년 17년에 가짜 혐의로 사기 불법 탄핵당한 양반 그 사람이 바로 이 나라의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권력과 옥세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권력을 정당한 위치에 세워서 혼란과 부정과 변란을 수습하는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나라에 살리는데 희생과 비용과 피와 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아주 운명의 순간이 옵니다. 4월 10일 유튜버를 무작정하고 체포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 새끼를 틀림없이 부정을 대단히나 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각오하고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